오늘은 고조선의 법과 유물을 통해 고조선의 사회의 특징과 고조선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통해서는 사회의 특징을, 유물을 통해서는 생활 모습을 알아봅시다. 원래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조의 금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조선의 법에 대해서는 중국의 한서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고조선의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법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는 첫 번째 법을 통하여 고조선의 사람들이 생명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조선의 지도자가 매우 강력한 지도자의 권력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둘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으로 벌금을 대신하고 있죠. 즉 돈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도둑 맞은 집의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 여기에 노비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 노비가 있는 신분제 사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0만 전의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이 돈을 사용하는, 돈을 화폐라고도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경문 총동기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농경문 총동기를 통해서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청동기. 이 손바닥만한 청동기의 이름은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 지낼 때 목에 걸었던 장신구라고 해요. 대전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이 농경문 청동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남부 지역에 청동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했음을 짐작하게 해주죠. 그럼 논밭을 갈아 농사짓는 모습을 새긴 문인 농경문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농경문 청동기의 왼쪽 위에는 항아리 모양의 토기에 수확물을 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해 농사를 잘 지어 수확물이 많았나봐요. 또 오른쪽 위에는 쟁기처럼 땅을 갈아엎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인 따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있고, 그 아래에는 괭이를 들고 일하는 사람이 보이네요. 이렇게 따비와 괭이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과 비슷한 농기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여기에는 가늘게 줄이 쳐진 네모난 모양의 그림이 있네요. 고조선의 반유적과 그 모양이 비슷한 걸 보니 아마도 이 그림은 청동기 시대의 밭을 표현한 것인가 봐요. 이처럼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농경문 총동기를 통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농사 짓는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식생활을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고조선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뼈로 만든 칼과 숟가락이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칼이고 이쪽에 있는 게 숟가락입니다. 두 번째, 국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국자는 국물을 떠먹을 때 사용하죠. 세 번째, 시루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루는 음식을 찔 때 사용하며 오늘날에는 시루떡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국물을 떠먹는 사람, 그리고 시루에 떡을 아마도 떡이 아니면 또는 곡식의 가루를 찌고 있겠죠. 세 번째 보면은 뼈로 만든 숟가락을 통해서 음식을 떠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토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옷감을 염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도 옷을 해 입었겠죠, 당연히. 자, 이 시대에 사용했던 옷감은 주로 삼배, 삼나무라는 식물의 껍질을 벗겨서 사용했던 옷입니다. 만들었던 옷감입니다. 두 번째는 비단입니다. 비단은 뽕나무 열매를 먹는 누에의 고치죠. 누에의 번데기 짚을 이용해서 만든 옷감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위쪽에 보면 뼈로 만든 칼로 음식을 자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가옥, 즉 주생활을 살펴볼까요? 고조선 시대에는 이미 이렇게 땅 위에 집을 짓는 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지상가옥이라고 합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에는 땅 속에 집을 짓는 집의 형태였죠. 그런데 이미 고조선 사회에는 지상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조선의 문화 범위가 얼마나 될지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고조선의 영역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고조선은 처음에 조그만 세력이었지만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세력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차츰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록이 부자여 고조선의 영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땅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문화 범위는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고조선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세 가지 유물과 유적의 분포를 통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유물과 유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고조선의 범위를 알려줄 첫 번째 유물은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은 비파라는 악기를 닮은 청동 칼인데요. 지배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비파형 동검은 중국에서 발견되는 동검과 큰 차이를 보여 고조선의 특징적인 유물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고조선 영역의 비밀을 밝혀줄 두 번째 유물은 바로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의 한 종류인 이 미송리식 토기는 주로 한반도 북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고조선 사람들이 곡식이나 음식을 담아두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유적은 이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탁자식 고인돌이란 말 그대로 탁자 모양을 닮은 고인돌인데요. 이렇게 받침돌을 세워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무덤방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커다란 덮개돌을 올려 만들어졌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특징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된 지역을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짐작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유물과 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은 어딜까요? 바로 여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문화 범위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까지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먼저 고조선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고 지배자가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고조선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고 하였습니다. 곡식으로 갚는다는 것은 벌금을 뜻하며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조선은 또한 농경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다는 도둑 맞은 집은 노비로 삼는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의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고조선이 노비 제도가 있었던 신분사회였으며 여기 하나 더 더해서 50만 전이란 돈을 사용하는, 즉 화폐를 사용하는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를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반도에 이미 서남부 지역에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조선의 의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은 삼배나 동물털, 비단 등으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식생활은 다양한 모양의 민무늬 토기를 이용해서 곡식이나 음식을 담았고요. 뼈로 만든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먹었으며 뼈로 만든 칼로 재료를 잘랐습니다. 국자를 이용해서 물과 같은 액체를 덜어내었고요. 시루를 사용하여서 음식을 쪄서 먹었습니다. 주생활은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여서 신석기 시대의 움집보다도 땅 위로 올려진 움집에서 살았는데 이를 지상가옥이라고 한다고 했죠. 고조선의 문화범위는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이 분포하는 지역을 우리는 고조선의 문화범위로 알 수 있는데요. 한반도의 북부지방과 만주지방을 고조선의 문화범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